다음은요. 금전 문제로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 안매장한 4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장가 기자, 이 남성 어제 구속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대 남성 배모 씨가 70대인 자신의 의붓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후에 친아버지의 고향에 시신을 안매장한 사건인데요. 어제 이 피의자인 배모 씨가 법원에 출석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계획 범행이셨어요? 갑자기 화가 나서 저질렀어요. 돈 때문에 살해한 거 맞으십니까? 돈 갖고 하긴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왜 살해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30만 원을 왜 인출하신 겁니까? 그거는 어머님이 제 전날 통장에서 돈을 찾아달라고 해서 전부 다 뺐다는 건데. 예, 임주혜 변호사님, 갑자기 화가 나서 의붓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사건은 지난달 19일 벌어졌습니다. 이제 의붓 어머니 70대 이모 씨의 집에서 우발적으로 본인은 살인한 거라고 주장은 하고 있고요.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가해자는 의붓 어머니를 찾아와서 의붓 어머니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번 그 아르바이트비를 달라면서 다투다가 지금 이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의붓 어머니로부터 훔친 돈 일부를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에 이제 월세가 매우 밀려 있었는데 이 밀린 월세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범행 직후에 이 어머니 통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했는데 이 인출한 돈을 시신을 옮기는 데 필요한 그 렌터카 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 조사에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의붓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뭐 돈을 헤프게 쓴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살해의 동기가 발생한 것인지는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머니가 힘들게 공공근로로 번 돈을 갑자기 좀 내놓으라,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요. 뭐 본인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그런 거예요? 도리어 이제 40대 남성이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나이죠.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공공근로를 하셨다고 하는데 65세 이상의 공공근로가 하루에 3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저는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평일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60만 원 정도의 돈인데 그것을 또 어머니가 쓰시면 얼마나 펑펑 쓰셨다고 돈을 펑펑 쓴다고 와서 어머니 돈을 내놓으라고 얘기했다는 게 정말 인면수심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지금이라도 좀 어머니 앞에서 정말 깊은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왜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요, 피의자 이 배 씨, 의붓 어머니 살해한 다음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동네를 막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관련 발언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근처에서 죽이고 나서도 몇 번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래 살해하고 그래 뻔뻔하지. 감리티 형사들 와가지고 아까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 CCTV에 사람이 나가는 게 안 보여. 이 누가 남자가 캐리어다가 끌고 노는 거 보고 이제. 네, 유 교수님. 네. 근데 이 뻔뻔한 피의자가 한 달 동안이나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한 달 만에 꼬리가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들통난 거예요? 일단은 이제 범행이 발생한 그 날짜는 지난달 19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제 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3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달 13일 날 그 복지 공무원이 민원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즉 아랫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난다. 개 짖는 소리가 났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 공무원 입장에서 확인 절차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인가 이 통장을 이렇게 인출했던 것도 처음에 실종 신고를 접했을 때는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던 거죠. 단순히 그 노인께서 어디 사라진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이제 의심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수사를 해보는 이런 입장에서 봤더니 통장에서 30만 원을 인출된 것도 발견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전환이 되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질문에 그 답변을 드리게 되면 수사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것은 복지 공무원의 신고 접수자 때문이었다. 개 짖는 소리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의자가 키우던 반려견 덕분에 일단 덜미가 잡혔다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궁금한 건요. 이
의붓어머니의 거주지가 일단 서울 영등포잖아요. 근데 이 배 씨가 저기 멀리 경북 예천까지 가서 시신을 유기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그 예천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자체가 소위 말해서 친아버지죠.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는데 그 고향이고 그곳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이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이 나름대로 일정한 그 가상적 시나리오를 꾸민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즉 바꿔 얘기하면 의붓 그 어머니가 이 예천에 방문을 해서 일정한 사고에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살해를 하고 나서 휴대폰을 그곳에 이렇게 일부러 유기를 시킨 것이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예천에서 무엇인가 실종이 돼서 이른바 병고를 당한 것으로 이 범행을 꾸미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가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그 40대인 이 배 씨, 그러니까 친아버지와 30년 전에 일단은 결혼을 했으니까 친어머니와 사실 의붓어머니가 사실 친어머니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30년 넘었으니까 아버지 고향에 이 어머니 시신을 유기한다는 게 되게 도의적으로 이게 좀 그래요. 아, 정말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한 10살 때 정도부터 키워준 어머니신 거죠. 길러주고 먹여주고 정말 양육해주고 다 한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어머니를 살해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어머니가 분명히 좋은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추측을 하는 것이 솔직히 40대 아들이 와가지고 누가 어머니가 번 돈 뭐 몇십만 원 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굽니까? 그거는 어머니가 그만큼 자상하고 친절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다가 어머니께서 뭐 다른 남자를 좀 만난다고 이렇게 폭행을 했을 정도면 어머니께서 보통 때도 얼마나 이 아들을 어려워하면서 잘해주셨는지가 그려지고요. 거기에 또 이제 아버지 옆에 뭐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어머니 시신을 마치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연극을 했다는 것도 아버지하고 사이도 좋았을 것이다라고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30년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를 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시신,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갔는데 이 죄값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살인죄에 이제 사체까지 유기했기 때문에 사체 유기죄까지 경합되어서 처벌이 될 것 같고요. 살인죄의 양형 기준 보면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동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되고 가중인자 보면은 계획된 범죄였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은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규정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번 사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확인이 된다면 가중 요소까지 더해지고 사체 유기 부분까지 더해져서 중형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피해자가 키우던 그 반려견도 이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